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요즘에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궁금할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건강 정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인터넷에 단어 하나만 검색하면 정말 수만 가지 답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정보 가운데 과연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가 이거 정확한 건가 하는 어떤 궁금증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에서 알차고 정확한 건강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요원 아나운서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해지고 싶은 아나운서 서요원입니다. 오늘도 귀 쫑긋 세우고 알찬 정보들과 함께 할게요. 네, 이런 자세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지금 더 건강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자,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 주실 분입니다. 송창수 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정확한 정보와 자세한 내용으로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건강 정보와 함께 할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담석증입니다. 왜 생기는 건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건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선생님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서 저게 네. 어떤 거일 것 같나요? 무슨 작은 돌멩이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죠? 저는 뭔가 너무 단단해 보여가지고 화석 같은 느낌. 화석 같은 느낌도 네. 들고. 예. 예, 일단 저게 이제 사람 몸속에서 나온 담석이라는 돌입니다. 저 사이즈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저 정도 크기면 한 1cm에서 2cm 정도 꽤 크기로 큰 거죠, 보여지고요. 그 정도로. 일반적인 크기고요. 정말 큰 분들은 3cm에서 4cm 이상도 있고요. 네. 진흙처럼 모래 같은 알갱이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걸 담석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담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 몸의 구조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 몸의 이제 배 오른쪽 위에 간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간에서 이제 필요한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담즙들이 하나의 관을 타고 내려오게 되고요. 중간에 그 풍선처럼 생긴 담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담낭 안에 그 담즙을 모아놨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밑으로 내려와서 십이지장에서 음식물하고 섞이면서 소화 역할을 하는 소화액입니다. 네. 이 담즙은 보통 하루에 한 500ml에서 1200ml 정도, 평균적으로 한 800ml 정도 형성이 된다고 돼 있고요. 담즙은 이제 물, 콜레스테롤, 지방, 담즙산염, 단백질과 빌리루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지방 분해를 이제 주로 담당하는 것이 담즙산염입니다. 네. 근데 이런 그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산염이 너무 농도가 높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뭉쳐서 돌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담석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사진 봤을 때 엄청 딱딱해 보였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어야 이렇게 돌처럼 되는 건가요? 담석이 생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경우에는 그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경우 또는 담즙산염이 부족한 경우 또 담즙이 잘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네. 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자체에 어떤 병이 있다든지 그 담관에 감염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또는 유전적으로 그 빌리루빈을 많이 만들어내는 낫적혈구 빈혈이라는 병이 있는 경우에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게 또 식습관이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담석증의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식습관이 이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정기적인 식사,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식 하는 그쵸. 경우 예. 그리고 왜 요즘 간헐적 단식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도 혹시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때 식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담낭이 하는 역할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그거를 분비해줘서 소화를 도와줘야 되는데 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아예 금식을 해버리거나 하면 담낭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거기 모아져 있던 담즙에서 찌꺼기 같은 것이 생기면서 돌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몸무게가 일주일에 1.5kg 이상 빠질 정도로 좀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네. 다이어트를 주위에 요즘에 하시는 분들 뭐 좀 건강을 위해서도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좀 욕심이 나서 더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조심을 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식습관 말고도 혹시 이 담석증이 생기게 하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성별로 따졌을 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잘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것은 아마도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임신, 그다음에 그 경구용 피임약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나이가 드셔서 또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는 분들일수록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어요. 그 가족 중에 담석이 있는 분들은 다른 가족이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걸 봤을 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요. 네. 또 하나는 식습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족들은 먹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담석이 생기면 다른 분도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약을 먹잖아요.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 자체도 그 담즙으로 콜레스테롤 분비를 높이는 작용이 있어서 담석 생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기본적으로 그 중성지방 수치가 높기 때문에 담석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대는요? 혹시 뭐 좀 잘 걸리는 나이대가 있을까요? 사실 모든 병이 나이가 들면서 늘어날 좀-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네, 특히 이제 담석은 40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와, 이게 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몸 안에 돌이 생긴다는 거는 그냥 생각만 해도 사실 굉장히 뭔가 아플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제작진 중에도 이 담석증을 한번 걸리셨던 분이 계신 거죠. 근데 엄청나게 아팠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렇죠. 진짜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복통이 심해가지고 뭐 그리고 뭐 얼굴색도 막 달라질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뭐 요로결석도 유명하지만 예. 담석에 의한 통증도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보다는 아무 증상 없이 본인이 담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음파를 하다 보면 담석이 있네요라고 처음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그것이 문제를 결국 일으키면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결국 염증으로 진행되면 발열, 그다음에 더 심해지면 이제 온몸이 노래지는 황달 증상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딘지 모르게 통증이 계속된다거나 황달기가 좀 있다거나 뭐 구토나 오심 증상이 있으면 약간 이 담석증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긴 해야겠네요. 예, 근데 보통은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 오셨을 때 위가 아파요라고 오세요. 위경련 같아요. 비슷한가 봐요, 증상이. 예, 왜냐하면 담낭이 위치한 곳이 이게 위하고 겹쳐져 있으니까 명치끝 특히 그쪽에서 통증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내과에서 이제 내시경을 해서 위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데요 하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 담낭에 돌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아까 건강검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통증이 있을 경우면 뭐 병원을 찾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뭐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담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가장 간단한 거는 초음파입니다. 가장 쉽고, 그 다음에 CT 검사가 있고, 조금 고가의 검사로 이제 MRI 검사가 있고,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가 있고,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담관 스캔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일단 가끔씩은 단순 엑스레이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엑스레이 상에서 작은 돌이 보이지만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약간 하얀색 예, 동그라미 하얀색 있는데. 동그라미 작은 돌이에요. 그 옆에 CT 사진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담석이고요. 그래서 저런 돌이 엑스레이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는 참고적인 거고요. 네. 실제로는 초음파나 저 CT를 통해서 담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CT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돌도 있어요. 특히 콜레스테롤 돌 같은 경우에는 CT에서 이용하는 엑스레이가 돌을 그냥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검사에 안 나와요. 네. 하지만 이제 초음파를 했을 때는 그 돌이 초음파를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뒤에 까맣게 초음파가 통과가 안 돼서 까만 음영이 보이는 게 전형적인 담석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물론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웬만한 분들은 증상이 없으면 병원을 안 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방치가 되면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증상이 없을 때 꼭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 결국 방치를 하게 되면 언젠가 그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저희가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 염증을 일으킵니다. 왼쪽이 이제 CT로 찍은 담낭염이 있을 때 사진이거든요. 네. 그 담낭염이 생기는 이유는 그 쓸개 안에 있던 돌이 나오는 구멍을 막는 거예요. 쓸개즙이 나오는 구멍을. 네. 그러면 쓸개즙이 분비가 안 되고 그 담낭 내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염증이 늘어나고 생기고. 혈액순환도 안 되거나 2차 감염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담낭 벽이 보이고 그 주변으로 까맣게 좀 벽이 부어 있는 그런 염증 소견을 보이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MRI로 찍은 건데 그 하얀 담낭 주변으로 허옇게 염증이 번져 있는 소견이 보이시죠. 그래서 네. 저런 방치하시게 되면 결국 저런 담낭염 때문에 좀 더 큰 문제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이 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담석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럼 담석증이 생겼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요즘 이제 담낭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처럼 배를 크게 째지 않고 배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배 안에 이제 카메라랑 수술하는 기구를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담낭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방치해두고 결국 염증이 심해져서 오시면 복강경 수술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옛날처럼 중간에 다시 배를 크게 개복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어떤 시기에 치료를 받을 건지 이런 거를 의사들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담낭 절제술이라고 하면 이거 담낭을 제거를 해버리는 건가요, 아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충수 절제술처럼 쓸개 자체를 아예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쓸개에서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담낭이 이제 소화를 돕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담낭을 절제를 해버리면 소화에 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담낭은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짜주는 역할이니까 하루에 평균 800ml씩 나오는 쓸개즙이 있는 이상 소화 기능에 크게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담낭 자체에서 그 쓸개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관하는 곳이기만 하니까 그렇죠. 없어도 사실 쓸개즙은 계속 나온다. 그렇습니다. 소화에는 큰 문제가 없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떨리고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거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 이런 건 없을까요? 사실 담석을 약물 치료로 하는 거는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요. 아까 얘기했던 콜레스테롤 담석이 굉장히 작거나 양이 적거나 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설령 그게 좋아진다 하더라도 결국 또 생길 거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돌이 녹아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내는 체질의 사람들은 결국 돌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약물 치료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럼 담석이 발견이 됐는데
통증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술을 하지 않고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시경으로. 일반 위 내시경하고 비슷한데 그거보다 특별한 장치를 장착한 내시경을 12주장까지 내려서 그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돌을 바스러뜨리거나 아니면 뭐 사이즈가 적당하면 바로 뽑아내는 치료 방법도 있어요. 네, 선생님 이제 조금 전에 얘를 부스러뜨리거나 아니면 뭐 사이즈가 괜찮으면 얘를 뽑아내거나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얘를 좀 잘게 이렇게 부스러뜨리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빠져나와요? 사실 이렇게 완전히 바스러지는 건 아니고요. 예. 너무 큰 경우에 그거를 적당한 크기로 조금 조각을 낸 다음에 네. 특별한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 바스켓에 담듯이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좀 자잘하게 부스러진 부스러기들은 자연스럽게 배출이 됩니다. 몸 밖으로. 네. 예. 그럼 담석이 있는데 통증은 없으면 이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안 하시고 잘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방적으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요약하면 암이 의심되는 경우.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결국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경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요. 담낭암의 위험이 높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이제 특히 뭐 가족력이 가족 중에 담낭암, 담관암이 있었던 분들 그런 경우는 꼭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는데 그 안에 그 석회화 조직이 보이는 경우에는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도 증상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담낭에 혹이 있는 경우, 용종이 있는데 담낭 용종은 저희가 미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나 대장에 용종이 있으면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미리 조금씩 띄워가지고 네.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잖아요. 근데 담낭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담낭을 절제해내야만 정확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어서 네. 특히 이제 담석과 담낭 용종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담석 자체도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결국 그 담낭을 막아서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담낭선 근종증이라고 그래서 담낭벽이 특별한 종양처럼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석이 어디에 있느냐, 담낭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담즙이 내려오는 총 담관에 있는 경우에도 결국 그게 재발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지만 이제 장기 이식을 하는 분들은 그 담낭에 괜히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커지면 네. 그 면역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일 사람들이 이제 원한다 하면 담석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담석을 발견은 했는데 이게 저절로 혹시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일단 어느 정도 크기로 돌이 형성된 경우에는 저절로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거나 뭐 이렇게 아직 완전히 돌이 형성되기 전에 이제 진흙처럼 좀 무른 경우에는 그 담즙이 배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면서 없어지실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미 어느 정도 돌이 형성된 경우에는 저절로 제거되기는 어렵다. 그 통증 없는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둘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단 그럴 것 말이에요. 같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게 염증이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담낭염이 심하게 오신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복강경 수술이 잘 안 돼서 크게 배를 개복해야 되는 경우가 결국 생기고요. 수술이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합병증도 더 많이 생겨서 네.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후유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담낭뿐만이 아니라 담관이 결국 12장까지 내려오고 나면 췌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췌장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담석 때문에. 담석에 의한 췌장염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거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재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은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담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예 절제를 이렇게 했다면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 담석증 재발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담낭에 생긴 담석은 제거하고 나면 담낭은 없어졌으니까 네. 담낭에는 생기지 않겠지만 그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 성분 자체가 수술을 했다고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담즙 성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또 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 네. 담즙이 만들어져서 배출되는 모든 부위에 나중에 돌이 또 생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총담관이라고 해서 이제 담낭 아래쪽에 있는 큰 담관에 돌이 생긴 분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담관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길이 넓어지니까 담즙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런 정체된 것 때문에 담낭처럼 그 안에 또 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한 11% 정도, 11% 뭐 면 어떤 좀 높은 편이 연구에서는 아닌가요? 30%에서 30%요? 40%까지도 얘기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재발을 사실 막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법은 좀 추천해드립니다.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식습관 외에는 뭐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건 없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래서 네. 색소 담석은 사실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콜레스테롤 담석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섭취를 적당하게 너무 안 하시면 또 몸의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니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요즘은 이제 정기 검진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담석이 담낭에 있든 담관에 있든 어느 정도 이상 소견이 있으면 초음파 검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기적인 검진을 꾸준히 잘 받으시는 것이 그런 큰 합병증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담석증 얘기하니까 왠지 이제 몸 안에 좀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은 선생님 막 심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주제 이렇게 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원인 알아봤고요. 증상 그리고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 다 들으셨는데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유원 아나운서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질병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담낭에 생기는 담석이 담낭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담석 자체가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 담석 때문에 만성적으로 그 담낭벽에 염증을 자꾸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염증 변화에 의해서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사실 그 암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개개인별로 당신은 이게 원인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만성적으로 담석을 오래 갖고 계시면서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담석증과 암과의 관련성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담석증이 심해질 경우에 혹시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결국 담낭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세균들이 이제 배 안으로 퍼지게 되면 복막염이 오고 결국 폐혈증으로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건 저랑 박혜진 아나운서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네. 담석증이 남성보다 여성한테 더 발병률이 높다. 이게 사실인가요, 선생님?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2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좀 더 여자분들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폐경이 되면 오히려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드니까 네. 그때는 뭐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배 정도 여자분들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꽤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는 데다가 만약에 콜레스테롤 섭취가 높은 음식을 주로 드신다면 굉장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궁금증 잘 해결해 주신 서유원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송창수 선생님께서는 워낙에 이제 이거 전문의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원인, 증상, 치료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그래도 꼭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있으실까요? 담석증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간과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은 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담석 유무를 확인하시고 그 전문의를 만나셔서 수술이 필요한지 치료가 필요한지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서영은 아나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해줬잖아요. 뭐 궁금증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 개인적인 질문도 하셨는데 네. 제일 인상에 남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담석증이랑 저랑 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성 발병률이 더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식습관을 좀 조심하자고요, 우리는. 네.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